혜택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춘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자유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취향 저격수 양상국 형,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쌤,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오지민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오랜만에 보는데 우리 네. 지민 양도 참 이뻐져서 왔네요. 아, 네. 요번에 앞머리를 조금 내려봤는데 네네네. 혹시 눈치채셨나요? 근데 아니라고는 안 하네요. 보통 아닙니다라고 네라고 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니까. 망설이지 않고. 그러게요. 아무리 마음에 들어요? 제가 잘랐거든요. 아, 그래요? 네. 잘 잘랐네. 오늘 주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머리 자르셨어요? 맞아요. 진짜? 예, 저는 돈 주고 잘라서 그러게. 다르죠. 이유가 있네요. 이유가 있네요. 정말 네. 이유가 있네요. 좋습니다. 오늘 잘 네. 부탁드릴게요. 왜요? 오늘 저 화가 나서 들어가셨고. 예. 약간 상기되셔서 오셨는데, 예. 또 아이 프로다가 큐 들어가니까 웃는 거 봐. 선생님 많이 힘드시다고 요즘. 요즘 좀 바쁜 시기죠. 아, 그렇죠. 구직자들 방송 네. 보고 기운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부터 기운을 좀 내셨어요. 그래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의 기업이 어디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기업은 우리 산업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한 곳, 포스코 그룹입니다. 기가 막히죠. 국내 500대 기업 중 지난 2000년부터 올 2분기까지 70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 중인 우량 기업이자 세계 철강 산업 1위의 기업입니다. 70분기를 흑자래요. 1968년 국영 기업인 포항 종합제철로 시작해 민영화를 거쳐 지금의 포스코가 됐는데요. 크게 철강과 무역, 건설, 기타 사업 영역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올 하반기 채용 인원을 대폭 늘렸는데요. 앞으로 2020년까지 매년 1,500명씩 총 6천여 명을 채용하겠다고 선포해 취준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채용 인원이 늘어난 만큼 직원들의 근무 환경과 복지 향상을 위해 또 다른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듣기로는 뭐 건설사 기업이나 아니면 뭐 철강 산업이 조금 약간 약세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긴 한데 그래도 한번 이미지 토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지민 양은 뭐 포스코 보면서 가고 싶다거나 근데 공대가 또 아니다 보니까 좀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제가 공대생이 아니다 보니까 네. 포스코를 제가 들어갈 기업 선상에 놔둔 적은 없었는데요. 아, 그래요? 근데 이번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철강 산업 자체가 네. 한국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미국 쪽에서도 철제를 생산해야 되는 부분이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해외 사업 해외 쪽으로 영역? 네, 그렇군요. 문과생들이 도전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좋습니다. 우리 상국형 같은 경우도 네, 혹시 그 세계적인 기업을 확실히 보면 그렇죠. 이게 TV 광고에서 아예 차이가 납니다. 왜요? 광고에서 한국인이 안 나오면 거기는 세계적인 기업이거든요. 아, 그래요? 이 한국 예. 유명 연예인들을 안 쓰면 좀 글로벌 기업. 그렇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자세히 보면 딱 외국인이. 맞아요. 그리고 그 광고가 전 세계적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그 외국 A가 네. 자전거를 페달을 젓는 그 장면. 정말 대기업이다라는 생각을 들었고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는 기업이다라는 걸 확실히 느꼈었죠. 혹시나 그러면 샘 해밍턴을 광고주로 쓰면 혹시 그거는 해외 대기업일까요? 아니면은 좀 우리나라적인 기업일까요? 걔는 일단 한국에서 돈을 받아먹기 있기 때문에 거의 내국인으로 봐야 돼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포스코에 대한 빅데이터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1년간 12만 3천여 건 정도 언급이 됐고요. 네. 지금 부산 국제신도시에 이제 명지 포스코라고 하는 건물이 들어서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명지 포스코. 그다음에 포스코 건설, 포스코 더샵, 포스코 채용, 이 채용 기관이어서 그렇고요. 철강업계, 카이스트, 교과서. 네. 교과서는 이제 국정교과서에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었던 여러 기업들 중에 이제 포스코 내용이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이 내용이 들어갈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데 뭐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반기 채용 인원을 대폭 늘린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포스코의 채용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포스코 같은 경우도 이제 이공계 채용하고 그다음에 인문사회 계열로도 채용이 있었고요. 포스코 대우 우리가 방송에서도 다뤘던 대우 인터내셔널 이쪽에서 이제 영업이라든가 경영관리, 자원개발 쪽으로 채용이 있고요. 포스코 건설 기술직 채용이 이번에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포스코 에너지, 포스코 캠
캠텍, 그리고 포스코 ANC처럼 과거에는 채용을 많이 하지 않았던 기업들도 이번에 채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채용 규모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구직자들이 또 스펙을 많이 본다 이런 속설도 있었는데 이번에 실적도 좀 좋아지면서 일자리 개수를 늘리겠다 이렇게 과감하게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정부 채용 방침에 맞춰서 채용의 규모도 많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생들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현장 분위기 어땠어요? 네, 이번 주는 제가 국회의사당에 일자리 박람회를 하길래 제가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취준생들을 위한 박람회다 보니까 네. 거기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들 기업에 취직을 해야겠다 이런 열기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취업 박람회 현장으로 함께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캠퍼스 특파원 오지민입니다. 저는 지금 국회 앞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국회에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청년 일자리 박람회를 참관하러 왔는데요. 여기 취준생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취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로봇 같아서 항상 재밌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상담을 받고 가는 플러스 점수를 또 준다고 하더라고요. 헤어도 이렇게 해주네요. 좋다. 포스코네요. 어느 쪽에 관심이 있어서 여기 오시게 됐나요? 저 같은 경우는 신문방송학과라서 이제 홍보 쪽이나 마케팅 기획 쪽으로 알아보러 왔고요. 딱히 이렇게 눈여겨본 기업은 CJ 대기업 중에서는 다른 좀 강소 기업들도 몇 군데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여기에서 면접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1차 면접 정도로 가벼운 면접으로 실제 면접인가요? 연습인가요? 저는 주로 연습 방송 겸 콘텐츠나 플러스 그런 점수를 미디어 주는 콘텐츠 아니면 그런 SNS 뭐 형태가 기획 이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 기업 보시면 YG 엔터테인먼트도 여기 참여를 했거든요. YG도 그래서 엔터테인먼트에도 관심이 있어 거기도 그쵸, 요새 진짜 미디어 대기업이죠, 정말. 콘텐츠라던가 그런 회사 자체 SNS 채널 같은 것도 많이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뭐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해야 한다던가 어떤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던가를 조금 상담을 받고 와서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저희 요번 주 주제 기업이 포스코예요.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데 그 중에 어떤 항목을 가리겠다 이렇게 다른 기업들에선 다 말을 해주는데 포스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말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지원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제가 지원하는 예를 들면 CJ 같은 기업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부분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학생들이 제일 모르는 취업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떻게 준비생한테는 준비해야 그게 될지 굉장히 그걸 몰라요. 독이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이런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떤 거를 좀 중점을 두고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정말 포스코를 가길 원했던 사람들은 모든 부분에서 조금 완벽하게 준비하지 않을까 해서 기업에서 이제 인사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우수한 인재를 뽑고 싶은 게 조금 당연하고 과가 어떻게 되세요? 네, 저 기계 시스템 공학 전공했습니다. 아, 공대생이시구나. 포스코라는 기업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들어갔습니다. 포스코에 취업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워낙 좀 큰 기업이고 네, 그렇죠. 또 이제 경쟁력이 가고 싶어 할 거야. 예. 그래서 많은 좀 준비를 가진 다음에 이제 뽑아주면 간다고 해도 될 정도로 너무 대단한 기업 중에 하나긴 하죠, 정말. 포스코에 취직이 된다면 이제 포항으로 내려가셔야 될 수도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방 근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방 근무 같은 경우에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초봉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3천만 원 정도도 이제 좀 많이 받고 일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포스코 캠텍이라는 회사의 인사 담당자로 지금 박람회 참가한 근데 소원들이라고 굉장히 외모가 수려하셔서 이번에 저는 포스코에 준비생인 줄 알았더니. 채용이 되려면 어떤 부분에 주력을 다하는 게 좋을까? 조그마한 팁 조금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희 회사는 그 포스코 그룹사 중에 이제 소재화학 계열사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이제 트렌드가 직무 중심의 채용이 지금 추세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쓰시기보다는 이제 학력이나 연령이나 이런 부분을 블라인드해서 이제 채용을 한다는 것이 지금 채용의 중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뭐 자격증이나 뭐 스펙 같은 부분을 치중하시기보다는 회사 입사하셔서 어떤 직무를 중심으로 자기가 업무를 수행할 건지를 좀 고민을 하신 다음에 그 관련된 직무 관련 경험이나 직무 관련 자격증 뭐 이런 부분들을 팩트에 기반해서 논리적으로 서술을 해주시면 자기소개서 쓰실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럼 맞습니다. 마지막에 그 인사 담당자분께서 네. 직무 중심 위주로 채용을 할 거니까 네. 직무 중심에 맞는 뭐 자격증이나 뭐 경험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한 게 가장 인상에 좀 남는 것 같아요. 사실 형식적인 그런 스펙이 이제는 조금은 좀 무용지물이 되는 시대가 아닌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진짜 형식적인 스펙을 그래도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건 뭐 포스코뿐만이 아니라 이번 모든 하반기 전형에서 횡전개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블라인드인데 네. 과연 이제 블라인드가 어디까지 갈 거냐.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전에 SK 바이킹 같은 경우에는 최종까지 이제 모든 걸 블라인드 처리해서 재학생은 고졸인데도 면접까지 갔거든요.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서류 단계에서만 좀 블라인드 처리하고 나중에 면접장 가면 또 노출이 되고 구직자들이나 기업 입장에서 제일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학교와 학점과 전공 이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블라인드 처리할 거냐 이 부분이 관건이죠. 근데 이공계 직군 같은 경우에는 전공까지 블라인드하게 되면 사실 이 친구가 무슨 직군으로 하는지 접근 자체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학교 관련된 차별은 점점점 줄어들 것이다. 이 정도는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떠도는 한간의 소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 형. 예, 우리 포스코에 떠도는 소문. 포스코엔 쇼니가 있다고 카더라. 예, 포스코에 우리 건강관리사가 그러니까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건강해져야 우리 회사가 건강하다는 이념으로 늘 직원들의 건강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실제로 건강관리사가 이렇게 있는 겁니까? 실제로 뭐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대부분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도 직원 건강 관리 체계라고 해서 그 산업의학 전문의를 상주하고요. 그분을 통해서 이제 건강 상담, 또 이제 맞춤식 식이 습관, 또 운동 관련된 방법 처방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요. 제가 좀 눈이 갔던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산업위생관리라고 해서 포스코는 이제 직접 직군으로 종사하는 블루 칼라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력 보존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도 실시를 하고 있고요.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분들도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밀폐 공간 보건 작업 프로그램 이렇게 아주 세분화된 그 임직원들의 작업 환경을 좋게 만들기 위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작업 환경 측정 기관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제조업의 경쟁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2005년부터는 식리 3당사를 이제 상주시켜서 상담실을 좀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혜택 중에 하나다. 그렇게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형님이 한번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심리 상담을. 아주 멀쩡한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가정은 좋으셔서 그래 다행히 알겠습니다. 이게 워낙 대기업이고 연봉이 또 세다고 많이 들었는데 여기 연봉 어느 정도 됩니까? 네, 뭐 경제 상황에 따라서 7천만 원에서 1억 왔다 갔다 하는데 작년 기준으로 이제 자플래닛이 제공한 자료를 보니까 8,244만 원이에요. 사원이 4,381만 원, 대리 4,919만 원, 과장이 5,549만 원, 차장 6,988만 원, 부장 8,002만 원, 뭐 이렇게 측정이 돼 있고요. 그 이상 임원급으로 가면 1억 원이 훌쩍 넘는 그런 연봉을 받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기업이군요. 선생님 뭐 이런 대단한 기업 입사를 하려면 좀 어떤 스펙을 가져야 할까? 단순하게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국제 원자재의 흐름, 그다음에 이런 가격 차이, 또 그런 자원 외교 뭐 이런 것들 진행하게 되니까 어학 실력이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래서 포스코 대우 같은 재학생인데 이제 미주권 유학생이고요. 경제 전공으로 했고 학점은 뭐 3점 후반. 그리고 이제 이 포스코 대우 쪽으로 비철 영업 쪽으로 취업을 한 학생이 있고요. 또 한 학생은 이제 중국 최고 명문 대학을 나왔고 전공은 이제 신문방송으로 전공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삼성 계열사에서도 북경지사에서도 인턴을 했고 그다음에 LG 계열사 북경지사에서도 또 인턴을 했어요. 그리고 뭐 중국 유학생이니까 중국어는 당연히 하는 거고 또 군생활도 이제 카투샤로 또 국내에서 해서 어학까지 완벽했고요. 그다음에 삼성에서 진행되는 공모전에서도 상을 한번 타고 그다음에 뭐 매경이나 태색 관련된 자격증도 취득을 했고요. 그 중국 유학생들이 그래요. 외국인 전형으로 입학을 하게 되면 명문대지만 그다지 가기가 어렵진 않은데 이 친구는 로컬 학교 출신으로 그대로 들어간 친구라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요 정도 되는 친구들이 뚫었고요. 포스코에서 이번에 많은 학생들이 이 고민을 했어요. 아마 포스코에 이제 인문계열 채용으로 있었으니까 거기를 쓸 거냐, 포스코 대우를 갈 거냐 이 고민들이 아마 많았을 건데 포스코 대우는 이제 상사이기 때문에 어학 실력을 제대로 봐요. 그래서 면접 때 이제 영어를 시키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되고 오히려 뭐 스텝 직군 관련돼서 경영 지원 파트에 경쟁력이 높은 친구들은 포스코에 지원하는 게 또 맞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각자 이런 상황들을 보고 계열사를 결정할 때 의사결정을 좀 치밀하게 하세요. 지금 여러분들 방송 보는 분들이 이제 자소서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지사시험을 보게 될 텐데 10월, 11월까지도 공채는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송 외적으로도 나오는 공고들 꼼꼼히 뒤져보고 자소서 쓴 걸 꾸준히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꾸기영. 예, 우리 핫한 키워드로서 우리 기업을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자, 우리 첫 번째 해시태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세계 1위 샵 역사박물관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삼성 반도체가 우리 세계 1위입니다. 하지만 우리 포스코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 순위 8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진짜. 예, 이런 성과와 함께 우리 산업사의 한 축을 차지한 그 역사성도 인정받아서 그래서 국내에 흔치 않는 특정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역사박물관을 우리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야, 기가 막히네요. 포스코가 이렇게 세계 1위를 고수할 수 있었던 비결 뭘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이 발표한 자료에서 포스코가 8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철강사 1위에 선정이 됐고요. 기술 혁신, 원가 절감, 노동 숙련도, 구조 조정, 투자 환경 이렇게 5개 항목에서 만점인 10점을 받았고요. 지난해 이제 사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철강 업계 자체가. 뭐 공급 과잉 때문에도 그랬고요. 국내외 어떤 시황도 부진했고 보호무역주의 확산 때문에 이게 수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 시장 환경과 회사의 재무 구조를 좀 개선하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송쌤, 그 혹시 포스코의 경쟁력이 앞으로도 좀 오래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세계 1위라는 건 지금 경쟁력 평가에서 1위고 당연히 전 세계 1등의 제철 회사는 아니죠. 지금 포스코가 2015년에 창사 이래 처음으로 이제 한 962억 원의 단기 순이익 적자를 기록해요. 그래서 그때 매스컴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민영화되고 나서 전통 사업 외적으로도 이제 외형을 확장시키기 위한 전략들이 있었는데 글로벌 외환위기와 함께 좀 결부되면서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졌던 거죠. 근데 최근에는 다시 전 세계 경제가 지금 살아나고 있거든요. 철강 산업은 어찌 보면 아주 큰 사이클을 또 타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포스코가 다시 과거의 영광을 되찾게 되는 그런 시기에 좀 봉착되어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해시태그도 보겠습니다.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포스코식 채용 샵 탈스펙입니다. 우리 현 정부가 지금 이제 블라인드 채용을 강조하면서 포스코식 우리 탈스펙 전형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대졸 공채의 경우에는 우리 학력, 그리고 학점, 어학 점수, 자격증 등 우리 소위 스펙을 보지 않는 블라인드 면접을 우리 지난 2013년에 도입을 해서 다음해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시행을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 포스코식 탈스펙 전형 좀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네, 채용 방식을 보면 1차가 서류 전형이고요. 2차가 인적성 검사, 3차가 직무 역량 평가인데 여기 보면은 뭐 PT 면접이라든지 그룹 토론, 역사 에세이, 실무진 면접. 그다음에 이제 최종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류 전형 같은 경우는 출신 학교나 이런 스펙이 고려대생에서 배제된 가운데
1차가 진행이 되고요. 따라서 이제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출신 대학보다는 개인의 직무 역량을 좀 위주로 해서 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대학을 제치고서 작년에 부산대가 1차에서 가장 많은 합격자를 내기도 했고요. 네, 직무 역량 평가 단계에서는 면접관들이 지원자가 작성한 자기소개서만 보고서 면접을 진행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난해부터 이제 블라인드 면접과 더불어서 대졸 공채 시에 전공 제한도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모든 것을 가려놓고서 이 어떤 직무에 관련된 질문을 통해서 인재를 뽑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가 좀 앞서가는 경영을 하는 이유가 이 재벌 오너가 없는 지배 구조이기 때문이란 말도 있거든요. 네. 이 포스코의 지배 구조의 특징, 취준생들도 좀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재벌들처럼 오너 경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투명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지죠. 그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사회이사 6명으로 구성된 이 CEO 후보 추천위원회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CEO를 추천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재벌 경영의 어떤 장점과 단점이 같이 있다는 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너 경영의 힘은 뭐냐면 장기적인 비즈니스 플랜을 끌어갈 수 있는 의사결정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전문 경영인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내가 소유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 나의 어떤 임기와 어떤 내 단기적인 아웃풋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장기적인 비즈니스 플랜을 구동할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좀 의구심으로 보기도 해요. 근데 포스코는 지금 이제는 안정화된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 최근도 실적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 마인드를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게 뭐 공기업이나 공무원 뭐 이런 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기업에도 적용되고 있는데 사실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면 뭐 학력이라던가 그런 것도 기재를 못하고 경력 사항을 적는 거에도 조금 한계가 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자소서를 어떤 식으로 써야 인사 담당자들에게 조금 더 인상 깊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직무 역량을 보는 건 이건 어쩔 수 없는 모든 기업의 기본 전제니까요. 내가 블라인드 때문에 이 이력을 얘기하면은 블라인드 취지에 맞잖아, 빼.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조직생활 경험이라든가 프로젝트 이력을 빼게 되면 그럼 남는 건 이제 인성밖에 없거든요. 그걸로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을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타이틀을 노출시키기보다 그 과정을 서술하면서 내가 어떠한 직무 역량을 갖게 된 히스토리, 그 과정이 자소서의 이제 중심 재료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포스코 에너지에 이제 입사하고 싶은데 아까 인터뷰 중에 이제 자격증과 인턴 경험을 좀 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자격증과 어떤 인턴 경험이 많이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기 쪽으로 내가 승부를 보는 친구들이 기사를 따는 건 필요한데 그거 외적으로 뭐 내가 뭐 이런 에너지 기업에 가야 되니까 또 뭐 플랜트 교육을 꼭 받아야 되겠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여러분들의 목표 직무를 보고 그다음에 의사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키 형. 네, 우리 포스코 면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지민 씨. 네. 네, 반갑습니다. 포스코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그 본인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인문계 전공인 저에게 있어서 뭘 보고해요? 저에게 있어서 뭘 보고해요? 그걸 보고 하면 어떡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면접을 하는데 저걸 보는 게 저 어딨어? 보는 게 어딨어, 진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아, 네, 알겠습니다. 그걸 네. 엎어요, 저걸 안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면접을 네, 면접이니까 정말로 네. 면접처럼. 인문계 학생인 저에게 있어서 포스코 내에 실무 경험이라든가 학습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들어가서 배워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포스코에 공헌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 같은 경우에는 지민 학생, 우리는 지금 학생을 뽑아서 교육시키는 학교가 아니고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민 학생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할 거예요. 저희가 뽑고자 하는 사람은 직무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지금 와서 공부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모질한 부분들을 아주 열심히 채워서 지원을 하게 됐고요. 만약에라도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아직까지 순수한 학생의 마인드로 열심히 선배님들을 따라 배울 자신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단점은 뭐가 네, 있다고 생각하세요? 단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는 젊은 세대층이다 보니까 서울에서 일하고 싶은 로망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솔직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지방에 가야 한다라는 제약이 있지만서도 불구하고 저는 열심히 할 자신이 있고 아주 조그마한 단점을 찾자면 그 부분이 약간 걸리지 않을까 오지민 생각이 학생은 왜 듭니다. 서울에서 근무하고 싶어요? 아무래도 어릴 적부터 커리어 우먼에 대한 고정적인 이미지가 서울에서 핸드백을 메고 들고 다니는 걸 아주 꿈꿔왔을 학생들이 많고 저 또한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농촌에서 들고 다녀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럼 제 생각에는 저 포스코보다는 서울에 있는 코스트코를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질문을 더 하는 게 뭐 의미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이거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우리 철강 산업의 미래 네. 혹시라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네. 사양 기업은 있어도 사양 산업은 없다라는 말을 아주 유명하신 분이 하셨는데요. 이처럼 마찬가지로 누가 했는데요? 마이클 포터가 보고 하셨습니다. 얘기하지 말고. 철강 사업도 이제 많이 자원을 캐서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찾기 힘든 자원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해외 영업 부서 쪽이나 이런 쪽으로 확장을 해가면서 철강 사업을 개발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철강 사업 자체가 꾸준히 평생도록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이미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철강 사업의 미래 또한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면접 보신다고 고생 많았고요. 저 백화점 가서 핸드백 하나 사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좀 느껴지는 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도 정도껏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첫 번째는 아까 그 회사에 취업을 하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원 동기 쓸 때 여러분들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네. 지원 동기가 없거든요. 사실 지원 동기는 뭐예요? 돈 벌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 회사에서 보는 관점도 똑같아요. 돈값을 할 수 있느냐 그걸 봐요. 그러니까 돈값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내가 거기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건 아니고요. 내가 연봉의 값어치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역량을 보여줘야지 뽑아요. 왜? 여기는 지금 경쟁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민 학생도 이제 그런 부분들 차근차근 이제 생각하면서 스타트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이제 사양 산업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혹자는 철강 산업은 이제 죽었다. 다양한 재질들, 세라믹도 쓰이고 탄소, 나노, 뭐 튜브도 쓰이고 이제 여러 재질들이 쓰이니까 과거처럼 철강 재질의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주 지엽적인 부분이고 전체적인 시장 규모를 보면 철강 산업 아직도 어마어마하고요. 신흥 국가들의 성장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고 포스코도 뛰고 있는 거고 더 효율성이 높은 재질을 활용해서 친환경 그리고 이제 효율성 이 두 가지에 다가갈 수 있는 기본 뼈대 구조가 철강이 되는 거거든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 습득도 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면접장 가서도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포스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민 학생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네, 일단 포스코 기업 자체가 이과생들에게만 중요한 기업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번 네. 조사를 하면서 문과생들에게도 많이 오픈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저도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다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삼성, LG, SK 자소서를 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자소서에 썼어요. 엄청나죠. 근데 어찌 보면 저는 포스코도 해당이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 팩토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철강 재질 효율성을 누가 더 빠르게 높이냐 결국 이 싸움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아주 전통적인 철강 산업도 4차 산업혁명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시장을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이제 하반기가 적성 시험의 라운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소서 끝났다고 이제 나는 이제 다 냈다 끝이 아니라 저 구직자 신분이라고 하면 시간 제거 푸는 연습들 타이트하게 진행하시고요. 네. 10월 시험에서도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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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빈 씨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키가 더 크고 싶은 지원자 김혜빈입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대학생 모델 활동을 하면서 사람이 자기한테 주어진 이 기본 키도 있지만 여기서 사슴처럼 목을 더 펴고 그리고 팔자 다리를 오므리고 하면 키가 한 3cm 정도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이제 랭귀지 매니저로서 직무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언어학적 지식을 쌓고 또 시장을 공략해보는 경험을 쌓으면서 저의 직무의 역량 그리고 마음과 생각, 행실의 키를 키우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구글에 입사한 이후에도 선배님들과 함께 일을 배우면서 저의 직무 역량의 키도 키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혜빈 씨 그 영상에서 보니까 연기도 좀 잘 하시고 키도 크고 외모도 좀 수려한 편이라서 좀 다른 부분에 엔터테인먼트 분야나 이런 데도 좀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과거에 관심이 있었나요? 엔터테인먼트 분야라고 하시면 뭐 연예계나 아니면 뭐 영상이나 뭐 이런 미디어 쪽에도 관심이 있을 것 같고 다른 분야에 좀 혹시 관심이 있으세요? 저는 노래나 춤은 잘 못하는 편이라서 그리고 또 방송에 나가는 것도 조금 떨기도 많이 해서 그쪽으로는 많이 생각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혜빈 씨는 그 셀프 영상에서 봤을 때 하얀색 자켓을 입은 의상을 처음에 봤었는데 그 옷을 입은 걸 보고 저는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싶었어요. 베이직한 수트인데 보통은 블랙 앤 화이트만 입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화이트 수트를 입고 촬영을 해줘서 저는 자신만의 스타일로 단정하게 잘 입은 것 같다라는 이제 인상을 받고 있었는데 어쨌든 뭐 면접에서는 그런 의상은 아니었지만 또 단정하게 잘 입고 오셨고요. 자기소개도 밝게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에 좀 부끄러움이 없고 또 자기소개를 잘 준비한 것 같다. 그리고 잘 웃는 그런 표정,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 점수를 주게 되었고요. 제스처를 중간중간에 사용을 하는데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제스처를 좀 활발하게 많이 쓰면 외향적으로 보인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요. 제스처는 의미 있는 제스처일 때 강조되고 의미가 어떤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스처에만 효과적이고 그렇지 않고 이야기 중에 계속 이제 손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산만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빈 씨는 지금 현재 계정을 어떤 계정을 쓰고 있나요? 그 이메일 주되게 쓰는 계정은? 지메일도 쓰고 있고 네이버도 쓰고 있고 다음도 쓰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다 받고 있어요, 그러면? 메일을 다 받고 주되게 쓰는 건 어떤 거죠? 주로 쓰는 건 네이버를 쓰고 있습니다. 네이버를 많이 쓰고 있고 그러면 그걸 할 때 주변의 친구들은 대체로 한 몇 % 정도가 네이버를 쓰고 있고 또 지메일을 주된 메일로 쓰는 사람이 몇 %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 지메일을 주로 쓰는 사람들은 한 20% 정도? 정도에 그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약 80% 정도의 사람들은 네이버를 쓰고 있는데 그 네이버의 어떤 80%의 고객들을 지메일로 데리고 와야 된다. 근데 이것은 뭐 본인이 어떤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건 아니고요. 어떤 홍보나 마케팅적인 어떤 관점에서 한 10초 정도 생각하신 다음에 한 3가지 정도만 좀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네. 뭐 제가 원하는 건 되게 확실한 답을 말한 건 아니고요. 본인의 어떤 즉흥적인 어떤 생각을 평가하고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한번 생각나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좀 단기간에 고객들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지메일에 가입을 할 때 이 친구를 만약에 추천을 하게 된다면 이제 연결된 서비스인 구글 드라이브의 용량을 좀 추가로 주는 그런 이벤트를 한번 기획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지메일은 사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 계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한이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스스로 하나 더 계정을 만든다고 해도 똑같은 혜택을 주는 것을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단 지금 이 지메일 어플리케이션을 핸드폰에 깐다거나 아니면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폰 계정과 지메일을 만약에 연동시킨다면 또 거기에 해당되는 나름의
보상을 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두 번째로 제시한 무료 용량을 주는 거는 계속 나의 그 용량을 올려간다고 회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비용적 측면에서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요? 이제 한 사람이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메일의 계정 개수를 조금 본인의 경우에는 제한해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본인이 말하는 게 결론적으로 왜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원래 지메일이 갖고 있는 기능을 향상을 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미 홍보는 충분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단기간에 이용자 수를 확 끌어올리려면 일단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벤트를 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인맥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게 좀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메일 계정과 관련된 질문을 하는 의도 중에 한 이유는 일단 회사에 대한 관심, 그리고 대학생으로서 요즘에 뭐 또 지메일이나 네이버 메일을 쓰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러한 측면에서 어떠한 생각들을 또 갖고 있는지를 보고자 물어봤던 질문 중에 하나였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답의 접근 방식이 썩 좋았던 것은 아니지만 주어진 어떤 시간 내에서 비교적 회사의 어떤 뭐 구글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인 구글 드라이브를 뭐 활용해서 그걸 통해서 이벤트를 통해 사람들을 좀 끌어모으겠다 정도의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는 좀 수긍할 수 있는 어떤 정도의 좀 측면이었고, 하지만 좀 그것보다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현지화시킨 경험 중에서 그 본인이 했던 경험 중에서 그게 있었어요. 서강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모집해서 100명이 넘는 지원자를 이제 모집을 한 거 기억하시죠? 네. 예. 그때 어떤 멘트나 포스터에 반응을 할지 본인이 알고 또 어느 시기에 게시판에 올려야 될지 그런 걸 알고 연구하고 이제 진행했다고 썼는데, 기획한 어떤 의도라든지 방법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겠어요? 처음에 근데 이걸 왜 하게 된 거예요, 이 모집을? 그건 제가 동사모라는 단체에서 이제 대학생 홍보 대사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평창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를 이 동사모에서 선발을 했었는데 이제 여기에 지원자들을 뽑기 위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럼 그거를 모집을 어떻게 한 거죠? 일단은 홍보를 할 때는 저는 좀 두 가지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홍보물을 올리는 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가 동사모가 스스로 많이 홍보를 하지 않아도 이미 전국적으로 이 한번 김연아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홍보를 계속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으로 지원한 사람들이 경쟁률이 아무래도 높다 보니까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 동사모에서 자원봉사자를 뽑는다고 게시물을 올린 시기가 딱 그 개인들이 다 탈락한 다음에 조금 나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강대 학생들에게는 한 번 더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시 사람들이 좀 몰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잠깐만요. 거기에서 몇 월 달까지 그거를 뽑아달라고 했는데 본인이 그 시기를 조절을 한 건가요? 그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제 전국적으로 뽑았던 건 개인 단위로 뽑는 거고요. 제가 했던 건 단체 단위로 뽑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모가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이 그룹으로 자원봉사자 모집 신청을 해서 해당 TO를 받았고, 그리고 이 TO를 동사모에서 자율적으로 채우면 되는 구조였어서 이 단체 자원봉사자는 모집 시기를 좀 조절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멘트나 포스터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일단 포스터는 원래 김연아라는 모델을 활용해서 계속 했던 그러니까 계속 퍼져 있었던 포스터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포스터를 그대로 활용하진 않고 왼쪽에 나름대로 동사모의 모델을 배치를 하고 그리고 본인을? 저는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 다른 배치를 모델을? 하고 기존 포스터랑 좀 최대한 비슷하게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럼 멘트는요? 홍보 멘트는 아까 이제 제가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로 때를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는 불안감을 자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강대 친구들 중에 또 대외 활동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자기 나름대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너도 지금 이런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조금 사실 1, 2학년을 주로 많이 모집을 했었는데 그 친구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늦은 건 아니었었어요. 다른 대외 활동을 충분히 할 시간이 있지만 그래도 너 이런 걸 1학년 때부터 좀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홍보글을 올렸었습니다. 그럼 대표 뭐 어떤 제목이나 확 귀에 꽂히는 그런 핵심 키워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에게 어떤 멘트를 했을 때 그런 동기를 요구를 그렇게 일으키는지 알고서 난 그렇게 실행했다라고 썼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건데, 그래서 거기에 어떤 키워드를 하려고 노력을 한 건지 뭐 핵심 문장이나 기억나는 게 있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좀 불안감을 자극하는 것, 그런 걸 조금 이렇게 풀어서 썼기 때문에 키워드나 슬로건은 크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때가 평창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이 멘트만 봐도 사실 사람들이 눈이 좀 확 가는 그런 시기였었기 때문에 서류나 어떤 영상이나 뭐 면접을 보는 내내 언어학적인 어떤 언어적 역량은 다 표현이 되었지만 그 외에 그 주요 직무 역량은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유일하게 관련된 경험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어떤 그런 기획력이나 마케팅 어떤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녹아 들어갔다기보다는 그냥 환경적으로 때와 시기가 잘 맞았다. 특별한 노력 없이 어떤 관심 있는 그런 행사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성과가 났던 계기이기 때문에 또 어떤 직무적인 역량은 볼 수 없었습니다. 여기 자기소개서 지원 동기에 보니까 네. 구글은 한국 시장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이런 생각을 구체적으로 언제 했고 도대체 뭐 어떤 자료를 봤길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지 아니면 본인만의 판단인지 말씀 좀 해주실래요? 저는 구글이 한국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한다는 건 제가 생각한 내용입니다. 뭘 근거로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사실 구글이 유튜브나 그리고 안드로이드 체제 같이 모바일에서는 또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구글 자신도 스스로 말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정체성은 검색 엔진이라고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검색 엔진에 해당되는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주목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또 제가 지원하는 곳이 구글 본사가 아니라 구글 코리아이기 때문에 이 한국에서는 확실히 네이버에 밀리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네이버에 밀리고 있다, 네이버만큼 자주 사용되지는 않고 있다, 정체되어 있다. 이게 어떤 객관적인 수치를 보고 판단하신 거, 보고 어떤 분석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신 거예요?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일단은 지원 동기가 자기소개서 첫 항목에 있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첫 항목에 놨겠죠. 그리고 구글 같은 회사는 워낙 인기 회사이기 때문에 지원 동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원 동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회사에 대한 기업 분석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내가 기여할 바라든가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되죠. 근데 그 자기소개서를 봤을 때는 너무나 그 주관에 의한 것이 명확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주관조차도 정확하지 않다는 제가 느낌이 들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질문을 던졌는데 역시 많이 아쉬운 답변이었습니다. 7살짜리 만약 조카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네. 이 신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7살짜리 조카에게 설명한다고 가정하고 3문장 이내로만 좀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뢰는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너가 나에게 신뢰가 있다면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너가 나를 믿을 수 있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야. 만약에 내가 너한테 5분 동안 기다리면 사탕 줄게 라고 말을 했어. 그런데 5분 동안 기다렸는데 내가 너한테 사탕을 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신뢰가 없게 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어떤 전공적인 어떤 역량, 언어적인 어떤 표현은 그 또래나 상대방을 이해해서 풀었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한번 측정해보는 질문 중에 하나라고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은 비교적 또 짧은 시간 내에 순발력 있게 좀 이야기를 했지만 다소 약간 표현에서 약간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좀 있었다라는 부분에서 조금은 어떻게 하면 상대방과 더 쉽게 우리가 의사소통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사소통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순발력 있게 잘 대처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
면접을 거치면서 이제 랭귀지 매니저가 하고 싶다는 생각은 했었지만 조금 더 정확한 수치라던가 그리고 이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많이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면접에선 조금 질문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지금까지 공부했던 또 언어학 그리고 또 사람들과 소통하고 또 배려했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네, 랭귀지 매니저의 일을 열심히 수행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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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했습니다. 네, 우리 김혜빈 씨와 네. 모의 면접 진행해봤는데요. 선생님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좀 너무나 뚜렷한 친구라서 점수가 참 고민됐는데 긍정적인 측면은 아까 일본 영상에서 봤듯이 좀 밝고 그런 좀 에너지가 넘친다든가 이제 그런 부분은 있었는데 네. 결국은 이제 직무 역량이잖아요. 근데 직무 역량 부분에서는 너무 아쉬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원 동기나 자기소개서 보면서 이런 거 압박해보자, 확인해보자 했던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만족스러운 답변을 전혀 못하고 이 상황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C인데 그래도 긍정적인 면을 생각해서 C 플러스. 후하시네요. 네, 후한 거 플러스가. 네, 네. 이 말은 네, 더 안 좋은 등급을 주신다는 그런 게 아니라 건가요? 저는 플러스가 후하다고 플러스를. 말씀드렸거든요. 네.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좀 뭐 잘 면밀히 잘 살펴봤었는데 저는 좀 헷갈렸어요. 약간 B를 줘야 될까, C를 줘야 될까 좀 헷갈렸었는데 좀 B 마이너스를 오랜만에 좀 합격을 좀 주고 싶고요. 뭐 약간은 부족한 부분도 좀 있었고요. 하지만 좀 나름대로 저는 굉장히 순발력이 있고 나름대로 좀 창의적이거나 뭔가 어떤 두뇌 회전이나 좀 이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을 좀 더 봤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네, B 마이너스 정도 수준을 좀 주고 싶습니다. 이건 좀 약간 개인차가 나기 때문에 조금만 여기서 사실은 제가 뭐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사실 뭐 떨어질 수 있는 건이 되겠지만 저는 좀 합격권인 B 마이너스를 좀 주고 싶습니다. 네. 저는 왜 한숨을 쉬세요? 굉장히 다른가 봐요. 저도 C 플러스예요. 네, 왜냐면 마지막에 또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고 또 반성을 하면서 나갔거든요. 그 역량을 못했으면 저는 이거 외에도 시간이 짧아서 얘기를 못했지만 이런 역량이 있어서 뽑아주시면 잘할 수 있습니다 했으면 B 마이너스라도 B라도 해서 어떻게 합격이 됐을 텐데 본인이 못한 것도 반성하고 나가는 자리가 됐고 또 제가 이제 질의응답을 했던 과정에서도 네, 역량이 좀 확인이 안 돼서 아쉽게도 저도 C 플러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혜빈 씨 모의 면접 봤는데 어떠셨어요? 지금까지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작게 모의 면접을 볼 때는 아무래도 서로가 지원하는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인성이나 그냥 그런 수준에서 좀 그쳤었는데 이번에 선생님들께서 직무에 대해서 저보다 너무 잘 아시고 또 이것저것 질문해 주시니까 그런 점을 연습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혜빈 씨 지금 저희가 모의 면접 봤잖아요. 네. 가장 곤란했던 그런 질문, 답하기 어려웠던 질문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김세준 선생님께서 이제 제가 조금 자기 생각과 주관으로 시장을 판단한 거 아니냐라고 하셨을 때 반박할 것도 사실 딱히 떠오르지가 않고 그렇게 했었다는 걸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알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이 참 피하기도 어렵고 난감했었습니다. 네. 왜 저는 항상 어려운 질문만 던지는 걸까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랬었을 거예요. 자기 주관이 많이 들어갔고 내용도 지금 누가 보더라도 그런 지적은 할 수가 있을 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인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인정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닙니다. 부터 나오면서 면접관을 약간 좀 섭섭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잘했는데 대신 신입 면접은 그래도 적극성은 보여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뒤에 그렇지만 이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나왔으면 훨씬 더 좋을 부분인데 그게 안 나오고 인정만 하니까 그게 좀 많이 아쉬웠어요. 네.
그러면 저희가 혜빈 씨 했던 답변 중에서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그래도 오늘 학생회장님이 가장 좋은 점수를 주셨기 때문에 어떤 답변을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셨는지.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잘한 것은 전반적으로 제가 물어봤던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잘하신 것 같아요. 비교적 제가 봤을 때는 특별히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오랜만에 좀 자기소개를 잘하는 어떤 지원자라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뭔가 자기소개가 좀 참신하기도 하고 잘 직무와 연결돼서 설명했던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좀 인상 깊었던 자기소개를 했던 친구들이 거의 없었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좀 아주 깔끔하게 자기소개를 잘했다라고 좀 느껴졌었고요. 네. 그리고 제가 했던 좀 질문들이 좀 약간 뭐 지메일 관련된 뭐 이야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은 까다로울 수 있는 질문들인데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았어요.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은데 비교적 순탄하게 좀 원만하게 그래도 조금은 말하려고 노력한 것이 좀 저한테는 좋게 긍정적으로 좀 작용됐던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을 되게 짧게 주시더라고요. 10초 만에 생각해서 내라 막 이랬는데 3초 주려고 하다 10초 드린 겁니다. 네, 그랬는데 뭐 어쨌든 자연스럽게 잘 당황하지 않고 대답을 했던 모습은 저도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혹시 혜빈 씨 그 취업 준비하시면서 궁금했던 거 뭐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모의 면접을 할 때 아무래도 좀 마케팅 쪽에 많이 지문이 치우쳤었는데 제가 부족한 부분이 사실 마케팅 실무 또 현지화 경험이 실질적으로는 없는 거 이런 부분인데 그쪽으로 질문이 계속 가니까 좀 제가 더 PR하고 싶은 이 언어학적인 부분은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워서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 면접을 어떻게 제가 좀 계속 제 단점에 대한 질문만 나올 때 좀 제가 강한 부분을 어떻게 끌어올 수 있을까 이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 그거와 별도로 혜빈 씨가 마케팅이나 어떤 관련된 업무와 관련된 지식이기 때문에 이걸 보완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서류를 보면서는 혜빈 씨의 어떤 언어 능력을 뭐 의구심을 갖지는 않았어요, 전혀. 그래서 그 외에 다른 모습들, 다른 직무를 수행할 때 주된 업무를 잘 할 수 있는지를 보고 싶어서 관련된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그 외에는 전혀 없었던 것 같아서 그게 더 아쉽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대하는 게 지금 뭐 준비가 잘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하고 싶다라든지 처음에 소개 이렇게 하셨잖아요. 키 크고 싶다. 네네. 근데 키를 어떻게 키우고 싶은지는 얘기를 잘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좀 강점은 저는 다 보여주신 것 같아요. 지금 뭐 압박을 받아도 웃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언어 강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차분하고 다 좋다고 저는 보이는데 그 핵심 역량이 안 보였던 거죠.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언어학이라는 어떤 그 자체는 강점으로 보이기 좀 애매한 영역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뽑을 때 그냥 최소한의 자격 요건이 되기 때문에 뭐 영업을 하는 사람한테 예를 들면 어떤 회사에서는 운전면허가 필수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내가 운전을 얼마나 잘하는지 운전면허증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그렇다고 해서 되게 영업을 하는데 굉장히 이거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건 또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이쪽 지원자들한테 가장 기초적인 어떤 부분이고 나머진 그 기초적인 영역을 바탕으로 뭔가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뭐 책임감, 리더십 아니면 마케팅 요 정도의 어떤 역량들을 좀 더 이제 회사에서는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럼 우리 두 분 선생님, 우리 혜빈 씨 취업 성공할 수 있게 간단하게 조언을 좀 해주시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네, 저부터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진로 탐색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언어학을 전공해서 조금 애매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언어학을 우대하는 것만 쓰기에도 너무 제한된 정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본인이 좀 더 할 수 있는 분야를 먼저 선택해야 되는데 너무 전공에 얽매이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진로 선택할 때 공학 관련된 전공은 되게 또 취업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전기과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전기과 관련된 분야만 갈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재능이 어디에 있는지, 분석력에 있는지, 리더십에 있는지, 혹은 아니면 팀워크에 있는지 이런 역량들, 근원적으로 좀 갖고 있는 역량들을 잘 생각해 보면서 어느 정도는 진로 탐색을 하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진로 탐색이 되어야지만이 무엇을 할지에 대한 액션 플랜을 짤 수가
있다. 그리고 나서 좀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취업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전공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거기에 가까운 일들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특히 인문학 전공한 분들이 제일 지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사실 기업에서 특별히 이렇게 뭐 인문학이라는 전공을 찾는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네. 그런데 이제 혜빈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당장 이번에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경험 쌓기도 힘들고 지금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어딘가는 취업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는 일단은 그래도 그 이쪽 전공자를 많이 뽑는 곳이 그래도 공기업이나 이런 쪽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쪽으로 좀 더 초점을 맞추시고 구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좁은 문이기도 하잖아요. 정말 특이한 분야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정말 가고 싶다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지원을 하되 이건 이제 자소서를 잘 쓰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좀 더 많이 뽑는 곳 공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좀 더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예요. 본인의 뭐 희망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공기업은 계속적으로 좀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혜빈 씨 좀 조급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좀 준비할 시간이 그래도 있으니까 차분하게 조언 조금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준비하셔서 꼭 원하시는 기업에 입사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